네, 반갑습니다. 인지상담센터 나다의 최인혁입니다. 이 나다는요, 새롭게 깨어나다, 태어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채널은 아동, 청소년, 성인도 같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고적인 어떤 문제, 정서적인 문제, 행동적인 어떤 문제를 갖다가 상담해주는 미술치료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다에 사는 일은요, 미술 치료하고 있고, 또 심리 검사,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의 어떤 교육 진단이라든지, 또 인지 향상 프로그램, 예,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올린 지가 좀 얼마 안 되는데, 또 이렇게 문의도 좀 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때로는, 대학원 문의도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그 채널의 내용은 집단 미술 치료에서의 상담의 어떤 기술이라고 할까요? 미술 치료가 그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심리를 갖다가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개인 치료가 있고 집단 미술 치료가 있어요. 개인 미술 치료, 집단 미술 치료가 있는데 이 결국은 이제 집단 미술 치료라고 하는 것들은 개인이 더 많은 거네요, 그죠? 그래서 집단에서의 어떤 역동성을 갖다 이용해 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상담의 어떤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술 치료가 역시 그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또 본인의 어떤 레벨을 갖다 통찰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점이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집단 미술 치료에서 필요한 상담의 기술들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또 미술 치료 어떤 공부하시는 어떤 분들은 이 채널을 좀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어떨까 해서 이 채널을 갖다가 오늘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네, 집단 미술 치료에서의 상담적인 기술입니다. 한 19가지 정도가 좀 되고요. 어, 특히 이제 집단 미술 치료할 때, 집단 미술 치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기술뿐만이 아니라, 집단의 어떤 각 발달 단계, 집단의 어떤 수준이 좀 있거든요. 그런 단계의 상황에 이렇게 적합한, 집단 미술 상담사의 어떤 기술을 갖다 배우고 잘 익으세요. 익혀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보통 집단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좀 이렇게 자기를 다 불러주는 이름들이 있는데 별칭이나 애칭을 주로 많이 사용해요. 이름보다는. 그렇게 사용해서 보통 적게는 한 6명, 많게는 한 열 몇 명, 아니면 20명까지도 가능한데요. 여하튼 들어보시고 요 내용을 갖다 잘 숙지하신 다음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집단 상담에서 어떤 기술입니다. 첫 번째가요. 자, 첫 번째는 관심 기울이기예요. 어, 각 집단에 이제 오시는 분도 보게 되면요. 집단 미술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자기 어떤 자아를 찾아서 아니면 자기 모습을 갖다 좀 통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 때 첫 번째가 서로 간에 모르지만 처음 봐서 좀 그렇겠지만 관심 기울이기랍니다. 첫째는 말할 때 서로 간에 시선을 부드럽게, 둘째는 몸짓과 얼굴 표정 중요하고요. 셋째는 간단한 말이나 동작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집단 상담의 어떤 기술은 꼭 집단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집단 미술 치료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대화, 자녀간의 대화, 가족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 필요하다라고 보게 되면 다른 분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게 집단 미술 치료할 때 어떤 상담의 어떤 기술인데 다 이런 어떤 내용들 갖다 숙지하고 있으면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가 좀 좋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요.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일단 첫 번째가 관심 기울이고요. 자, 두 번째가 중요한 공감적인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참 공감하는 거에 잘 못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센터에도 지금 이렇게, 유치원생이 꼬마가 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공감하는 기술이 너무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 공감을 못 해줘요.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단원이 좀 뭔가 이야기할 때, 느낌을 갖다 잘 파악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사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아니면 속상해서 정서적인 것을 갖다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잘 보시고 그 느낌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응하기예요, 반응하기. 자, 뭔가 이야기했을 때에 그걸 반응해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반응하기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음, 저는 집사람이 원망스러워요. 아이들을 돌보고 살림을 살아야 하는 처지인데도 자기 취미 생활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수시로 집을 비우고 늦게 들어오고 하니 어찌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솔직히 아이들의 장래가 많이 걱정됩니다. 라고 했을 때, 집사람이 믿고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까지 들겠군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도 크게 느껴지겠어요. 그런 자신을 얼마나 믿기도 하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반응을 해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서적인 공감적 반응.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이제 자기 노출하기인데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좀 왔기 때문에 눈치만 보면서 뭔가 집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하나의 주제 속에서 뭔가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주고받고 하면서 집단의 역동성을 갖다가 이제 이용해야 되는데 서로 이야기를 않고 눈치만 보고 있으면 뭔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자기 노출을 했네요. 저는 매 집단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불안감을 많이 느껴서 힘이 들어요. 첫 회기 때 불안을 느끼는 것은 제 자신이 생각해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만 매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느껴지는 불안은 저를 괴롭힙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노출을 했네요. 그죠? 이럴 때도요. 여기 때좀 지지, 그런 것들은 참 다들 느끼는 것들인데 이렇게 자기 노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화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런 자기 노출, 자기를 갖다 이야기해 줘야지 자기를 갖다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몰라요. 자, 그 다음에 피드백에 관련된 겁니다. 자, 피드백 주고받기. 자, 이 피드백은요, 한 네 가지 정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 참 좋고 고마운데요. 사실적인 진술을 해야 돼요. 넘겨보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가치 판단하거나 변화를 강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또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두 번째. 자, 구체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이 일어난 직후에 해줄 때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 피드백을 주는 이와 받는 이가 모두 피드백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충분히 고려한 후에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변화 가능한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어야 되고요. 가능하면 대안까지 마련해 주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이 대안은 여러 그 집단원들한테 대안을 갖다가 마련해 줄 때 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네 번째가요. 피드백 주고받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번에 다섯 번째가 좀 아까 얘기했겠지만 한 사람에게보다는 집단의 여러 사람들에게서 온 피드백이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가요. 이 피드백을 받을 때는 겸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어떤 피드백을 갖다 받기에는요,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러지 마시고, 저의 행동을 그렇게 보셨군요.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든지, 솔직히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면, 제가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왜냐하면, 뭐,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 그런 느낌이 받을 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에요. 또, 저희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화내지 말고, 제가 왜 들어가 그렇게 보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 기술이 뭐냐면요. 맞닥뜨림 하기예요. 맞닥뜨림. 맞닥뜨림 뭐냐면요. 뭔가 틀리는 거야. 이야기가. 자, 이전에 한 말과 지금 한 말이 불일치할 때 맞닥뜨림. 또 말과 행동이 또 불일치할 때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집단원 스스로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이 인식하는 것이 불일치할 때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별님은 자신은 사람을 보는 감각이 부족하고 그래서 사람을 쉽게 믿기 때문에 잘 속는 편이라고 말했죠. 그러다 오늘 그 기린님이 다른 집단원 기린님이 피드백을 하는 모습은 아주 적극적이고 그 내용 또한 예리하기까지 했어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집단원들도 그 점에 비슷한 견해를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근데 바람님은 또 다른 이에요. 스스로 공감을 잘하며 집단에 아주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집단원은 당신이 공감해 주는 데 대해서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이 너무 가미돼 있다, 가미되었고 또 가치 판단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는 것들을 바라는 것, 이런 점을 잘 모르세요? 이런 것들. 이게 뭔가 자기만 그렇게 느끼는 것들이죠. 그럴 때는 이렇게 맞닥뜨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집단원의 말과 정서적 반응과의 차이가 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사장님, 당신은 조금 전에 행복님이 당신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했을 때 그런 말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죠. 그리고 지금도 행복님에 대해서 별다른 부정적인 감정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당신의 얼굴은 별로 편해 보이지 않는 뿐만 아니라 다소 짜증스러운 음성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한 번만 행복님에게 눈도 마주치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말하는 내용과 내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조금 좀 다른 것 같군요. 즉 이제 내적으로는 긴장하고 있거나 불편한 감정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군요. 이럴 때, 이럴 때. 예. 다섯 번째 다음에 집단원의 말 내용과 집단 상담자가 그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이 다를 때. 이게 또 한번 해볼까요? 꽃감님, 당신은 아직 집단 분위기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단 활동에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고 말했죠? 그리고 특히 꿈님과 무지개님이 그 말에 동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몇몇 사람들이 다른 활동을 할 때는 누구보다도 활발하다가 좀처럼 자신의 내면적으로 내면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노출할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혹시 지난주에 꽃감님이 자기 노출했을 때 다른 집단원들이 보여준 부정적인 반응과 그로 인해 경험했던 꽃감님의 당혹하고 불편했던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것들, 이런 예에 이렇게 느낌이 다를 때 또 맞닥뜨림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맞닥뜨림을 할 때에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일단 변화 강요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적시성이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예, 타이밍도 중요하고 한참 흐른 다음에 그러면 아니고요. 안 되고요. 또 평가나 판단할 때 아까 했던 내용이지만 사실 그대로 진술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유의할 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섯 번째에 경청하기. 뭐 누가 뭐 얘기 안 해도 이건 당연히 알 거예요, 얘기죠. 그래서 효과적인 경청의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유의할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섯 개, 여섯 개, 다섯 개 잘 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지나갔고 일곱 번째 자 반영하기예요. 반영하기. 자, 이 반영하기는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집단원이 저는 지금 이 집단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워요. 요 미스추로 집단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부담스럽고 하여간 좀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영하느냐면요. 반영하기 이런 거예요. 당신은 지금 이 집단 과정에 대해서 다소 불만을 느끼고 있군요. 그렇다고 어떤 변화를 갖다가 시도해 보려고 해도 자신이 없고 답답하기도 한 그런 말씀이시죠? 해가지고 얘기했던 것을 갖다 다시 리바이벌 해주면서 반영해 주는 것들이에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맞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집단 미술 지도가 잘 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반영하기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일곱 번째 지나고 여덟 번째 명료화하기. 명료하기네요. 얘가 있네요. 집단원님,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의견에는 너무나 많은 모순점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겠죠. 이렇게 했을 때 명료하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해 줄 때는 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모순점이 있는지를 갖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달라. 뭐 그런 내용을 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명료하게. 아니면 또, 뒤에 나오니까 또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명료하긴 그런 어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약하기. 요약하기. 자, 이것도 예를 갖다 들어보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지금까지, 무지개님의 장시간 말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직장 생활과 상사, 여기서 띄어쓰기가 잘 않네요. 상사와의 관계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구조조정을 하는 회사 분위기, 요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크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약하기는요. 장시간이 막 잔뜩 이야기하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딱 정리를 해주는 것들이에요. 요약하기. 또 주저리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담자들 많이 있거든요. 자, 그 요약하기 기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해석하기네요. 해석하기. 자, 집단 상담에 있어서 자, 예를 들어서 뭐 내담자가 집단의 어떤 구성원자가 뭔가 이야기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공명님, 지금 당신은 애인과 헤어진 것을 후회하고 있기에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해석하기. 그래서 통찰도 촉진시키고 그런 감정을 갖다 확인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 공명님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실패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일에 대해 몹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게 맞나요? 라고 하는 것들. 네, 맞아요. 그 통찰을 갖다 촉진시키고 또 감정을 확인하는 것들. 이렇게 해석하기가 왜 또 필요하냐면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당신 얘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걸 갖다가 확인하는 거예요. 해석하기. 그 다음에 질문하기가 또 있습니다. 자, 이 질문하기는요. 자, 개방적인 질문과 폐쇄적인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당신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당신은 아버지를 미워하시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죠? 이런 폐쇄적인 질문은 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개방적인 질문. 그다음에 간접적인 질문과 뭐 직접적인 질문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군요. 하는 거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지요?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자, 이중 질문과 질문 공세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요. 자네는 졸업 후에 대학원 진학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 취직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이중 질문과 이중 질문의 어떤 공세가 있을 텐데요. 한 가지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서 물어보는 것들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질문하는 것들도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연결 지우기. 자, 연결 지우기 뭐냐면요. 이제 집단 미스티로가 하루 이틀 3일 할 수 있는 건데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 오전에 한 타임, 두 타임 이어서 또 오후엔 세 타임 이어서 이렇게 다섯 타임 했을 때 한 타임이 끝나고 두 타임 들어갈 때 또 두 타임 끝나고 세 번째 타임 들어갈 때 연결하는 연결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은 진주님, 오늘 그 5회기의 어떤 회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오전 집단에서 회기 동안에는 뭐 할머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 할머니를 갖다 싫어하게 되었는지 갖다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와 누나와의 어떤 관계에서 뭐 단점을 갖다 열고 했었는데요. 요 시간에는 오늘은 또 지금 요 회기에는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을 갖다가 주기 원했었지요. 자, 그거 한번 계속 우리가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 지어서 저번 회기 했던 것들이 이번 회기에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 짓는 그런 어떤 기술들도 한번 연습을 해 보세요. 연결 지우기, 연결 짓기. 자, 그 다음에 심적인 지지를 해주기. 자, 예를 들어서 꽃님, 저는 오늘 저의 단점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게 말을 하지는 않았을까 하고 신경이 많이 쓰여요. 사실은 불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모두가 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것 같고 저의 나쁜 면만 기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후회가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심적인 지지를 갖다가 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쁜 면만 어떤 기억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또 용기가 나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적인 지지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 내용도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제 집단이 잘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가 한번 해볼까요? 심적인 지지해주기. 요런 경우에는, 집단원들은 특히 이제 집단 미수치로 와서는요, 누구든지 자기 노출할 때, 특히 이제 부정적인 자기 어떤 노출할 때, 자기가 이제 다른 어떤 집단 미술 치료원한테 비춰질 어떤 모습과 관련해서 신경을 쓰기 마련이에요. 그리고요, 특히 이런 어떤 뭐 낯선 집단에서는요, 더더욱 이제 불안을 느낄 겁니다. 근데 이 별님 같은 경우는 아직 친숙해지지 않은 이런 집단 장면에서 뭐 부정적인 뭐 자기 노출을 또 해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안을 느꼈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앞으로 차츰 서로가 친숙해지면 그런 불안은 아마 사라질 거예요. 오히려 다른 집단원, 다른 이 미술치료 집단원들은 별님의 그런 용기에 대해서 감명을 받고 좋게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심적인 지지 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을 제한하기. 이거 왜 그러냐면요. 특히 이제 지나친 뭐 질문만 할 때 그런 것들은 좀 집단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제한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에서의 어떤 역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단 미술 치료할 때의 그 분위기나 그때 이야기들이 중요한 것들이지 제3자가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제3자의 험담을 할 때 뭐 그런 것들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런 것들. 자, 세 번째. 그다음 집단 외부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을 때. 집단에서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집단에서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집단에서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도요. 그거 제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왜 또 사적인 비밀을 캐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본인 혼자만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이지 집단의 어떤 내용으로 볼 때, 집단 미술 치료 내용으로 볼 때는 별로 썩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요즘 또 집단도요, 인권 보호 차원에서요, 이런 것은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15번째, 자, 촉진하기. 뭔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자, 집단 미술 치료를 할 때 그 집단으로 하여금 그들의 느낌을 솔직하게 말하도록 돕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집단을 통해서요, 제 자신이 아주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집단원들에게 비춰지는 저희 모습이 어떨까 싶어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요. 이 집단에서 제가 제대로 관심을 받을 수가 있을지 두려워요. 이렇게 했을 때, 방금 그 말을 들으니,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오늘 이 집단에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열등감과 함께 다른 집단원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제대로 관심조차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또 두려움이 크셨던 것, 그거 맞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솔직한 자기 느낌을 용기 있게 말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니 이 집단을 신뢰하는 마음이 아주 큰 것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그러한 신뢰감이야말로 요 집단 미술 치료할 때 발전할 때 이 집단 미술 치료가 발전하기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집단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솔직하게 말하도록 돕는 것. 자, 두 번째가 안전하고 수용적이며 또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쓴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이 집단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느낌, 또 어떤 경험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을 갖다가 솔직히 터놓을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또 상처 입을 수도 있고, 또 이 집단의 안전한가 이런 분위기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갖다 조성하는데 좀 힘써 주시는 것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자, 집단원의 개인적인 문제를 탐색하거나 새로운 행동을 실험해 보려고 할 때 격려와 지지를 해준다. 이 개인적인 문제를 내놓는 것들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얘기할 때 격려, 지지해 주시고요. 요거는 굉장히 자기를 갖다가 또 제3의 어떤 내용으로 또 다른 어떤, 다른 사람, 제3자가 볼 때는 어떤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요, 격려와 지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촉진하기가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번째가
자, 짠. 강화해주기. 강화해주기. 예를 들어서 장미라는 분이 다른 사람들은 다들 발표를 잘하고 또 이제 미술 같은 거 표현해가지고 잘 그림도 그리고 예, 그림도 그리고요. 또 용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와 같이 떨거나 불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어렵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럴 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미님은 음, 어, 장미님이 보기에도 다른 집단원들은 아무도 자신과 같이 뭐 발표하는 어떤 불안을 갖다가 경험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다른 집단원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집단 여러분, 지금 이 그 장미님이 이야기를 갖다 좀 했었었는데 혹시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모두 아무런 긴장이나 불안한 것이 없이 발표를 잘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그렇게 할 때, 아니요, 저도 불안해요. 오히려 장미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제 불안한 점이 오히려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강화를 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 강화를 해줄 때는 아무래도 용기를 갖다 가질 수 있겠죠. 그죠? 불안한 어떤 뭐 마음도 사라질 것 같아요. 네, 강화해주기. 저항의 처리. 이 저항의 처리가요.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좀 얘기할게요. 보통 그 게스탈트 미술 치료, 게스탈트 지금 여기 here and now, now and here 지금 여기 입장에서 많이 좀 다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그게 부담스러울 수가 또 있어요. 자, 예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기 지금의 느낌을 취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힘이 드는 것 같군요. 번번이 한 집단원이 자신의 의미 있는 느낌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누군가가 주제를 바꿔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다른 나머지 집단원들이 이에 동조를 해서 또다시 일반론의 차원에서 토의를 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뭔가 자기가 다 노출하고 지금 여기에 감정을 갖다가 좀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뭔가 자기가 다가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그게 싫은 거야. 이런 것들. 그걸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자신과 관련 지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이런 저항이 일어날 때, 예. 저항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한 가지로 이야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항의 처리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네. 그 다음에 18번째, 전의의 취급, 전의. 전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감정을 갖다가 집단 미술 치료할 때, 집단 미술 치료사한테 이렇게, 그 감정을 갖다가 말 그대로 전이시키는 것,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집단 상담자. 자, 돌멩이님은, 자, 돌멩이라고 쓰는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 있었나 봐요. 자, 돌멩이님은 그 일이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집단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돌멩이님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돌멩이가, 선생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꼭 그렇게 훈계를 하셔야 하느냐는 뜻입니다. 어른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른에서 느낀 감정을 갖다가 집단 상담사한테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 집단 상담자가 돌멩이님은 자, 무슨 소리예요? 내가 훈계를 했다고 그 말을 들으니 내가 좀 어리둥절하구나. 그러니까 어린 친구였나 봐요. 그러고 보니 자네는 나에게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자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의미는 자네가 틀렸다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는 뜻인데 자네는 마치 내가 자네를 비난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네가 그가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하게 되었지. 이것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 자네가 집단 미스치할 때 지각을 했나 봐요. 자, 지각을 한 적이 있었지. 그때 내가 자네가 지각을 함으로써 다른 집단에게 미칠 영향이 어떨지 생각을 해보라고 말을 했더니 자네가 나를 쳐다보면서 보였던 반응 기억나나? 돌멩이님, 예, 기억납니다. 다시 또 집단 탐문자. 자네가 말했지 왜 저만 지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저만 나무라십니까? 라고 말이야. 그때도 내가 좀 당황했었어. 나는 자네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피드백을 주고자 했는데 자네는 과민 반응을 보이더군. 그리고 마치 대드는 듯한 태도로 말을 하더군. 아마도 그러한 반응들이 자네가 평소에 아버지에게 하는 반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감정 때문에 평소 돌멩이님은 아버지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 감정을 나에게 느끼는 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뜻이야. 그런 뜻입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어요.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좀 아까 전이의 취급이었고요. 전이 취급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전이는 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왜냐하면은 이게 또 아버지한테 느끼는 감정 아니면 또 남편한테 느끼는 감정을 갖다가 여성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거꾸로 남자가 어, 자기 와이프한테 느끼는 그런 감정을 여성의 집단 상담사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전이는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많죠. 자, 그 다음에 역전이. 자, 역전이는요, 이제, 또 이제 상담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난 당신이 좀 굉장히 좀 우리 아버지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좀 딱딱해요.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은 거기에 드는 감정이 있겠죠. 그래서 상담사가 느끼는 그런 감정을 갖다 또 역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역전이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집단 상담자가 이런 것이 역전이가 있었나 봐요. 저는 옹달쌤님에 대해서 독특한 감정을 느끼곤 해요. 그래서 옹달쌤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려워요. 그동안은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고 다만 좀 이상하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문득 옹달샘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눈빛이었어요. 보니까 집단 상담사가 그 어머니의 눈빛을 갖다가 내담자한테 느꼈던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어머니의 사진을 보지만 바로 그 눈빛이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요. 옹달샘님은 저보다 나이가 적은데도 옹달샘님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막연히 슬픔이 느껴지곤 했는데 그 이유를 이젠 알았어요. 이렇게 이런 역전이.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역전이가 또 다른 남편한테 느끼는 어떤 감정을 갖다가 아니면 오케이. 자기 아빠한테 느끼는 감정을 갖다가 어, 왠지 그 말하는 느낌이 저희 아빠가 말하는 느낌과 비슷해서 제가 누구하고 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에 또 역전이 갖다 나타날 수 있잖아요. 아, 나를 보고 그러는 것을 갖다가 내 이해하겠는데 그거는 뭐 아버지에 대한 느낌을 갖다가 저한테 전가하는 것들이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와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옳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또 역전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런 역전의 취급이 있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내용을 갖다 좀 살펴보시고요. 이게 집단 미술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좀 다루어지는 집단 상담의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시고 이걸 갖다가 잘 숙지하셔서 그 집단 미술 치료 시에 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길어졌는데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